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미국과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군사 목표가 다른 거예요. 전략 목표가 달라요. 이거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 이걸 염두에 안 두니까 뭐 미국을 다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럼 큰일 나죠. 완전히 안 되는 거죠. 그냥 힘에 붙이는 거죠. 이 목표가 그러니까 목표가 다르고 그 목표를 위한 전략에 관한 군사 사상이 다르죠. 이 미국은요, 글로벌 초장거리 압도적 지배가 목표예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글로벌 포스처. 미국의 글로벌 포스처란 말이 있죠. 전 세계를 이렇게 지구 전체를 놓고 어떤 식으로 미군을 운영할 거냐. 그게 글로벌 포스처예요. 그 다음에 익스트림 레인지, 초장거리. 그 다음에 absolute dominance죠. 압도적 지배. 저게 미국의 목표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스트라이커 장갑차 부대. 그러면 거기에 주어진 어떤 그 목표가 뭐냐면 지구 어디든 이 96시간, 그러니까 나흘이죠. 24 곱하기 4. 96시간 이내에 투입을 해서 한 번 투입되면 72시간 동안 보급받지 않고 견딜 수 있다. 싸울 수 있다. 그게 목표예요. 스트라이커 장갑차 부대는.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질 필요가 있나? 우리가 예를 들면 아프리카 한가운데 혹은 남미 어디에 96시간 내에 우리 장갑차 부대가 투입이 돼가지고 후속 보급이 72시간 동안 끊긴 상태에서 전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래야 된다. 우린 그런 목표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한국의 목표는 뭐야? 영내 중거리 충분 억지예요. 그러니까 regional posture, 영내죠. 그 다음에 sufficient deterrence예요. 북한과 중국에 대한.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개념이. 그럼 영내라는 걸 뭘로 규정할래? 제가 이제 영내 그러면 보통 한 1000km, 반경 1000에서 1500km, 또 언젠가 북한이 자유화 될 테니까 그냥 한반도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본 거예요. 반경 1000에서 1500km의 중간 1250을 잡고서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세상에 영내가 저렇게 나와요. 우리가 영내라고 하는 게 중국의 심장에 딱 칼을 댄 데예요, 저게. 그러니까 우리는 영내만으로도, 그러니까 regional, medium range, sufficient deterrence. 그러니까 영내 중거리 충분 억지만으로도 이미 버겁고 이미 차고 넘쳐요. 저것만 제대로 해내도. 그래서 대항해군 같은 말이 다 간에 바람 넣는 소리다. 해군에서 대항해군 주장하신 분들, 문바들 몸 조심하십시오. 진짜로.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냥 소박한 항모 이런 얘기하는 소박한 일반 시민은 보면 그게 멋있고 그게 위용이 있으니까 항모해야지 말할 수 있지만 별로 그렇게 몇 억짜리 인구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GDP가 예를 들면 우리가 8만 불, 9만 불짜리 그런 나라도 아닌데 그리고 지금 버겁게 중국을 해야 되는데 모든 포커스가 저기에 맞춰져야죠. 전부 저기에 맞춰져야 돼요. 영내 중거리 충분 억지에 맞춰져야 돼요. 예, 그거만으로도 힘듭니다. 그럼 이제 해양 사례를 좀 더 보죠. 예, 이건 이제 전 세계의 해도, 그러니까 해저 등고선이 나오는 지도가 있어요. 미국 해양기상청 NOAA가 하는 그거에서 이제 제가 저기서 보면 이 지도에서는 저 분홍색 라인은 50m고요. 저 황색 라인은 100m입니다. 그럼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미국의 목표는 뭐냐? 전 세계 모든 바다의 자유항행과 자유무역 질서를 확립한다예요. 그래서 미국은 법률에 항모는 최소 11척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법에서 규정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해군은 막강한 항공전력을 갖고 있고 구축함이 70여 척 갖고 있는데
저걸 중형 구축함까지 해서 한 3,400척을 가야 된다라고 피터 자이언은 주장을 해요. 최소. 그래야 전 세계 모든 바다의 자유항행 자유무역 질서를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 70척 갖고는 택도 없다. 사실 뭐 미국이 배를 좀 찍어내려고 하는지 지금 해군 쪽 구매 쪽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을 계속 방문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조선사도 계속 가고 있고, 또 미국은 공격 원잠이 50척 정도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전에 뭐 서해에 50m보다 좀 깊으면은 잠수함 들어갈 만합니다라고 좀 억지 같은 소리 했더니 또 어떤 분이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잠수함이라는 게 바닥에 15m, 자체 높이가 한 15m, 위에 한 15m 있으면 한 50m면 들어갈 것 같아도 얘가 이제 위아래로 뭐 도망도 갔다가 불쑥 또 튀어오르기도 했다 이래야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그거보다 훨씬 깊어야 된다. 잠수함이 좀 제대로 가려면. 그러니까 그거는 서해에선 잠수함 작전이 정말 까다롭고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부족한 걸 메꾸기 위해서 요번에 저 100m 선을 그려봤어요. 100m도 좀 부족해요. 잠수함이 제대로 뛰려면 한 150m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확 150m, 200m는 돼야 돼요. 그래 확 들어갔다가 또 튀어나왔다가 이렇게 입체적 기동을 하죠. 평면에서만 기동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100m 선을 해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저 노란 선보다 깊은 쪽, 예, 노란 선보다 깊은 쪽은, 그래도 잠수함이 좀 오르락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의 목표는 전 세계, 뭐 대양해군에서 전 세계 바다에 무슨 모든 바다의 자유항행, 자유무역 질서 확립. 그게 대양해군의 사명이야. 아니, 멀리 바다에 나갔다는 게 뭐겠어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워낙 발등해물이 급해요. 재원도 제한돼 있고, 인적 자원, 군인의 수도 제한돼 있으니까. 한국은 딱,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흑산도에서 타이페이 라인을 연결을 딱 하면요. 흑산도에서 타이페이를 연결하면 그거의 북서쪽은 전부 100m 이내예요. 천해예요. 천해 중에 천해예요. 그리고 그거의 동쪽은 그래도 100m 이상 되고 조금 더 가면 200m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흑산도랑 타이페이 라인을 일본인과 미국하고 손잡고 딱 카바하고, 저 라인이 뭐냐면, 저 라인 비슷한 라인이 뭐냐면 미국의 잠수함 탐지 해저선이 저쪽에 깔려 있잖아요. 대한해협으로. 오키나와 대한해협 그렇게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오키나와에서 대만 북쪽에서부터 저기 스시마 연결한 선 이렇게 해서 깔려 있을 거예요. 미국의 미국이 깔은 해안 감시선이. 왜 그러냐면 천해 쪽은 깔아도 그게 해독이 잘 안 되니까. 제가 알기로 그러거든요. 그러면 천해라는 거, 리토럴 씨, 그러니까 정말 얕은 바다. 천해는 천해 쪽에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되고요. 저 100m 정도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그쪽은 한미일이 같이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기를 막아야 여차했을 때 우리가 부산이나 동해안을 통해서 계속 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요. 저 대만을 가만히 보세요. 중국이 대만을 공략을 했을 때 저 노란선, 그러니까 대만의 남쪽과 동쪽 해안은 중국이 공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미국의 공격 원잠이나 일본 잠수함이 그냥 때려버린다고요. 그래서 대만 공략이 어려운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저 바다 저 그림을 보고 있으면 그냥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흑산도 타이페이 라인을 방어를 하고, 그러면 이쪽은 그건 이제 한미일 같이 방어를 하고, 그러면 이제 천해가 남죠. 서해 쪽으로. 거기는 이제 우리가 주도해서 결사적으로 이제 저쪽을 제압할 수 있는 걸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저건 우리가 익숙한 바다니까 저런 바다에서 날뛸 수 있는 무기는 미국이나 일본이 또 공을 들여서 개발을 안 해요. 우리가 공을 들여서 개발해야 된다고요. 천해 전투를 위한 무기를. 그래서 목표가 좀 다르죠. 다시 말하자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전 지구, 전 세계를 머릿속에 돌리면서 초장거리 투사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압도적 지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Absolute dominance.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영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영내. 우리는 영내고요. 중거리고요. 한 1250, 저게 1250km, 뭐 1500km 라인이에요. 저게 중거리고요. 영내, 중거리. 그 다음에 우리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충분 억지. 압도적 지배라기보다. 북한은 물론 압도적이지만, 예, 중국에 대해서는 충분 억지. 그걸 이제 50m 선으로 바꿔가지고 전에 보여드렸던 그 지도예요. 저게 이제 저 주황색 라인이 50m입니다. 예, 50m 라인 하면 저 50m 라인보다 안쪽에 있는 건 이제 50에서 100m 사이예요. 주로 저게 50에서 한 70, 80이래요. 서해가 저렇게 얕은 바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얕은 바다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주로 이제 잠수정이 가야겠죠. 소형 잠수정. 그 다음에 잠수함이 좀 많이 리스크 지고서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해야 될 거고, 예, 좀 굉장히 어려운 바다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핵심 전장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서해입니다. 천해인데 세계적인 천해거든요. 세계적 자원의 리터럴 씨란 말이에요. 예, 굉장히 어려워요. 해전을 하기가. 그러나 그건 상대방도 어렵죠. 네. 이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좀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미 사이에 그 무기에 관한 접근, 이건 지금 당장이라기보다 앞으로 갈 길까지 계산을 해서 해보면 이제 한국은 저기서 이제 그 황토색으로 나타나 있고요. 미국은 저기서 이제 그 파란색입니다. 저거 이제 레이더 그래프라 그러죠. 이제 속성을 11가지인가로 제가 뒀어요. 일단 이제 글로벌 레인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디까지 미칠 수 있냐 보면은 한국은 뭐 10점, 미국은 100점이죠. 한국은 우리가 남미 갈 필요가 없잖아요. 한국은 아프리카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뭐 예를 아까처럼 96시간 안에 가야 된다. 이런 거 없죠. 우리가 남미에 파병한다. 배 타고 한 20일 걸쳐서 가죠. 그걸 뭐 우리가 비행기로 막 무기까지 실어나르고 우린 그런 컨셉이 없잖아요. 미국은 그런 컨셉이라고요. 전체가. 그러나 영내 레인지로 된다. 1000km 이내에서 움직인다. 때린다. 그러면 우리가 뭐 미국의 80%는 쫓아갈 거다. 뭐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의 어떤 성능, 속도 이런 거요. 전투기, 잠수함 이런 거. 그럼 우리가 그 미국의 한 70% 정도 갈 거다. 미국을 100점으로 두면. 근데 천해 작전 능력? 이건 우리가 앞으로 엄청나게 공들여 가지고 미국의 2배 정도는 나와야지. 우리가 100점, 미국이 50점. 천해 작전 능력 그러면. 이제 맨 위서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5시 방향이죠. 글로벌 감시 정찰. 그러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지중해 들여다보고 있을 지금 기력이 어디 있어?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중국까지만 들여다보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감시 정찰은 우리는 10점이에요. 미국은 100점이라 그러면. 그런데 영내 감시 정찰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위성 띄우고 뭐 띄우고 하면 우리는 요것만 딱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것만 딱 사람들이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죠. 최고의 인재들이. 그러면 영내 감시 정찰은 우리가 100점, 미국이 80점 될 수 있어요. 앞으로. 지금 상태만이 아니라 앞으로 방향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내 미사일 디펜스. 미국은 지금 본토도 미사일 디펜스가 그렇게 우리처럼 촘촘히 안 짜여져 있어요. 영내 미사일 디펜스 그러면은 우리는 100점, 미국은 영내, 이 동아시아에 대해서 미사일 얼마나 막아줄래? 사드 몇 개 갖다 놓은 거 외에는 미군 기지 막으려고 패트리어트 좀 갖다 놓은 거 외에는 우리보다 이제 조금 지나면 훨씬 못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MD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를 쓰고 MD를 내가 촘촘히 짤 테니까 나랑 연동만 해줘.
그러니까 우주군이 파견돼 가지고 연동을 하는 거라고 이게. 미국이 한 영내 이 지역에 관해 우리 동네에 관해 대해서는 미국의 MD 능력이 50이라 그러면 우리는 100점 되는 거죠. 조만간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핵무기가 아닌데 영내의 대량 은징 보복. 핵을 안 쓰고 북한 아작낼 수 있어? 미국이 여기에다가 탄도미사일 한 2,000개 갖다 놨나? 안 갖다 놨잖아. 비핵 탄도미사일. 우리는 갖고 있잖아. 그래서 영내 대량 응징 보복은 우리가 100점이라 그러면 미국은 뭐 한 10점밖에 안 되죠. 10점, 20점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한 20점밖에 안 되지. 2, 30점. 예, 2, 30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동률 및 운용 경제성. 그건 이제 우리가 좀 이런 건 높지. 이런 무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점이라 그러면 미국은 한 50점밖에 안 되죠. 가성비, 우리가 100점이라 그러면 미국은 70점밖에 안 되지. 그 다음에 핵이 아닌 육상, 해상, 무기 성능. 그 미국이랑 우리랑 거의 다이다이 맞먹을 것 같은데, 뭐, 100점, 90점. 이런 거죠. 그럼 여기서 가만히 보면 미국이 약한 부분에서 우리가 강하고 좀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서로 강약이 달라요, 이게. 예.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서로 부족한 점을 메꿔줘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 중은 우크라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는 이제 세계 무기 시장에서 퇴출입니다, 저거. 퇴출이에요, 그냥. 예. 이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독일, 프랑스 무기는 뭐냐면 이게 단품 위주란 말이에요. 다영역 융통합을 추구하지 않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다영역 융통합은 회사 차원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의지가 있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회사 차원에서는 단품 무기 비즈니스를 보죠, 당연히. 내가 뭐라고 어떤 한 회사가 나는 우주소부터 잠수함까지 전부 다양하게 통합해서 전부 그걸 하겠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회사는 단품 무기를 보죠. 이 전체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냐. 이거 다영역 융통합은 국가 차원 의지인데 독일과 프랑스가 그런 의지가 약하거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무기 기술이 이게 혁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영역 융통합을 전제로 해서 단품을 개발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다영역 융통합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지 않으면 저게 레오파드 2인데요. 지금 보시는 게. 그 자체로는 굉장히 훌륭한 단품이지만 저게 이제 점점 더 다영역 융통합이 끼어 들어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안목과 비전이 제한돼 있으면은 무기가 이제 제대로 이제 빠르게 진화 발전을 못 하는 거죠.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게.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일본은 또 뭐냐? 일본은 다 군수산업이 몽상이에요. 일본은 일단 자격이 없어요. 이게, 뭐 그걸 뭐 인종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다르게 생각해도 되는데 좀 다른 게 있죠. 독일이 훨씬 더 잔인한 짓을 저질렀지만 독일은 장성들이 히틀러를 제거하려고 3번이나 시도했어요. 일본은 그런 게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애초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지금 일본의 지배층에 대해서 굉장히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라고 느낄 거예요. 저는 일본 상당히 존중을 하는데도 그 지배층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사람들 뭐 자기들을 세계 제2차 대전의 희생자고 원폭의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자기 성찰,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결여돼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종류의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군수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얘기는 미국과 정말 간담상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군사지정학 질서에 대해서. 미국이 그런 기회를 줄 리가 없죠. 저는 안 준다고 봅니다. 저는 일본이 중국에 대항해서 동중국해, 대만, 일본 본토 방어를
충실히 하는 것. 아까 그 타이페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제주도까지 연결선 중에 아래쪽 오키나와 앞쪽 제대로 커버해주고 뭐 이런 거 그걸로 좀 충분하다. 그걸로 충분하다. 정찰 같이 하고 예, 그걸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맞서는데 자기 몫을 제대로 해주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거 이상은 바라지 않는다. 또 그거 이상은 아마 미국도 별로 안 바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정리를 하면 한국의 군수 산업을 떠받치는 세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다영역 융통합에 대한 국가 의지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연동형 독립 완성체를 제대로 만들겠다는 국가 의지죠.